2013년 5월 미국의 한 채널에서 사람들의 상상 속 신비의 존재 인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자,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미 정부가 인어의 존재를 알고 인어를 부검한 사실 등을 은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부검까지 해요? 다큐 내용이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인어인지를 확인하려고. 네네. 와. 자, 그런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영상 하나가 누리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야? 뭔데? 자, 누구야? 보셨죠? 뭔가가 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한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바위의 생명을 보고 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미지의 생명체가 카메라 쪽을 돌아보며 물에 뛰어들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자, 이 영상이 방송된 뒤 인어 추정 생명체 포착, 듀공인가 인어인가 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사실 인어라고 그 의심되는 게 그 듀공이잖아요. 되게 인어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실루엣이 비슷하게 생긴. 근데 여기는 지금 머리카락 같은 게 달렸잖아요. 맞아요. 결국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담당 PD였던 찰리 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아, 뭐야? 조작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연기자와 함께 촬영을 한 영상이었는데요. 인어가 실제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거였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이 프로그램은 허구라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 자막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워낙 논란이 거세다 보니 미 해양대기청에서도 지금까지 인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도 아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다라며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1981년) 영국 동부의 해크니 마쉬스의 한 숲속에서 4명의 어린 소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야? 아니, 왜 놀랬어요?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한 몸집을 하고 온몸은 털로 뒤덮여 있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나타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목격담이 퍼지자 사람들이 저마다 공포에 떨며 한 말이 해크니 괴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해크니그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약간 옛날 바야바 같은 애들 아니에요? 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 해크니 괴수, 사실 오래전부터 해크니 지역에서는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습지에 정체불명의 괴수가 살고 있으며 이 괴담을 더 공포스럽게 만든 건 실제로 1년 전인 1980년에 습지 인근의 강에서 곰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충격적이게도 머리는 없고 피부가 벗겨진 아주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크니 괴수의 짓이라는 소문이 더 퍼졌고 마을을 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죠. 사실 곰이면은 최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속절없이 당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괴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당한 걸 떠나서 목이 날아갈 정도면 그러니까. 곰을 제압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완전 제압했죠. 예. 소년들이 습지에서 괴수를 목격한 이후에 50여 명의 경찰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돼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야, 이게 뭐 진짜 괴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체 뭐죠? 뭐 단서가 없나?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1년이 지난 2012년 대학생이던 헬렌 머레이가 우연히 숲에서 찍은 이 사진. 이게 뭐야? 털은 많네, 진짜. 야, 이게 뒷모습인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네.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뭐 신체 일부인지. 이 사진이 공개된 뒤 해크니의 괴수 재출몰. 과연 정체는 이라며 당시 영국 신문의 일면에까지 보도가 됐고요. 야, 신부님은 꽤 신빙성 있는 거네, 이거. 그렇죠. 나 인정을 한 거죠. 저 그냥 막 사진의 설이 진위를.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크니의 괴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려 할 때 한 가족들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사진 속 짐승은 해크니의 괴수가 아니라 우리 집 윌로우예요. 사진에 찍힌 해크니의 괴수가
폴 가족들과 숲에서 함께 산책하던 대형 반려견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 근데 진짜 무섭다. 검은 털을 가진 뉴펀들랜드 종으로 이름은 윌로우. 당시 4살로 키가 무려 152cm에 달한 초대형견이었는데요. 그구나. 4살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 속의 어떤 찍힌 모습이 괴수로 오인이 된 거네요. 하지만 예? 사진을 찍은 헬렌은 제가 본 건 개가 아니었어요. 분명 괴수라고요. 그날 숲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건 결코 개가 아닌 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그 30년 전에 곰은 누가 죽인 거예요? (2007년 2월) 영국 더비셔주 30대 남성 댄은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 근처에서 강아지 워커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갑자기 한 무덤에 다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워커 왜 그래? 잠깐. 저게 뭐야? 유골인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서 유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유골의 모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미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있잖아. 아, 저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댄이 발견한 유골은 미라처럼 보였는데 무엇보다 크기가 약 20cm로 아주 작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후 인류학자와 법의학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인간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뼈가 새처럼 가볍군요. 400년 된 미라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댄. 인류 역사를 뒤흔들 요정 미라의 유골을 발견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에 역시나 큰 관심을 쏟았고요. 댄이 올린 사진과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약 2만 뷰를 기록.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과학자들도 일단 400년은 컨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작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과학자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요정 미라의 존재가 밝혀진 뒤 또다시 충격 발표가 있었으니 이 사실은 뭐냐? 약 2달 뒤인 4월 1일 영국 BBC에서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진 요정 미라라고 아주. 보도가 됐습니다. 4월 해필 또 4월 1일이네. 아.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고퀄로 만들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정 미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술용 소품 제작자였던 댄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소품. 그런데요, 댄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일까?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말을 바꾼 것 같다 라며 의도치 않은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전설 속 미지의 존재에 대한 특종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골이네요. 잠깐만. 걸리버예요? 걸리버네. 와, 진짜 크다. 이 사진은요,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탐사대가 유전을 발굴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비밀리에 유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고대 국가 AAD의 거인 유골이다. 전설 속 거인이 실존한 증거다. 라며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자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라며 더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약 3년 후인 2007년 전 세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마신의 아들 거인 가토 가차의 유골이 발견됐다 라며 인도의 국립지리학회에서 또다시 거인 유골을 발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뭐야?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사진이랑 뭐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사람 한 분 더. 아니 아까도 있었어. 아까도 있었어? 응. 2004년에 이어 2007년 과거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학계가 뒤집어질 뻔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다 거짓 날조였습니다. 아 오늘 뭐 날조 특집이야?
우리가 오늘 날조된 것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저는 오늘 날조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다음 팩트만 날- 얘기해요. 바로 다음 게 날조라고 하니까. 전 날조 없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이 거인 6월 발굴 사진 그 날조의 시작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디자인 사이트에서 개최한 고고학 관련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 사진. 당시 아이언 키트라는 캐나다 아티스트가 2000년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 동물 마스토돈 유골 발굴 현장 사진에 일반 사람의 유골을 합성한 겁니다. 여기는 되게 세심하게 조작을 잘해놨네. 고컬로 한 거지, 믿게끔.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의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이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순식간에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일명 베니싱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이 현상.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나다의 이 베니싱 현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때는 1930년 캐나다 안지쿠니 호수에 에스키모족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피를 구하기 위해 종종 이 마을을 방문하던 사냥꾼 조 라벨이 또다시 마을을 찾았는데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바느질을 하다만 흔적들 그리고 화덕 위에도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무려 1,2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누이트족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썰매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증발한 거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진 거네. 이거 소름이네. 곧바로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마을 사람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마침내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뭔데요? 궁금하네. 비밀이 뭐였죠? 궁금하시죠? 미국의 한 대중 매체에서 밝혀낸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그건 바로 가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가짜네? 그럼 뭐 1,200명이 약간 깜짝 카메라 같은 거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88년 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 따르면요.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근무했던 경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누이트 실종 사건과 같은 미스터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속았네. 아니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은요. 미국의 작가 프랭크 에드워드가 1959년에 발표한 한 소설에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 한 외로운 사냥꾼의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었는데 이 얘기가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전해져 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모르고 도시 괴담으로 퍼지고 그 지역의 괴담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